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19가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행이라고 하는 팬데믹 그런 현상의 초기 단계로 진입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을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떠오르시는 나라가 아마 이탈리아일 겁니다. 이탈리아가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확진자가 10,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9,000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사망자도 400명, 463명, 463명이 이릅니다. 지금 치사율은 세계 최고라고 지금 계산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이쪽 유럽 쪽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죠. 유럽 다음에는 미국을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파리 현지에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KBS 김자영 PD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탈리아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쪽 얘기부터 먼저 좀 물어보죠. 이탈리아 상황이 이게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을 한 게 신천지라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이탈리아는 왜 그런 거죠? 네, 일단 이탈리아에서는 지난달 21일에 첫 지역사회 감염자가 확인됐는데요. 네. 이 환자가 감염된 경로인 최초 전파자, 그러니까 즉 0번 환자의 신원과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관련 전문가들은 네. 이렇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이유 중에 하나로 이런 보건당국의 초기 방역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초기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국인이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방역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지나고 나서 1번 환자를 뒤늦게 발견했고 네. 그러면서 지역사회로 급속히 전파되면서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나서야 뒤늦게 대응에 나섰는데요. 네. 네, 그렇지만 현재 방역 속도가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시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탈리아 당국이 그러니까 비교적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확진자 급증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네. 지금까지 5만 명을 검사했고 그러니까 네. 하루에 2,000명, 일주일에 11,000명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서 네. 다른 유럽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확진자를 좀 빨리 찾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네. 이제 이탈리아의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23%로 일본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많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령층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망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네. 현재 사망자 평균 연령도 81세 가량으로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자로 그렇게 보건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뒤늦었지만은 어쨌든 검사를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을 하면서 확진자가 느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부 지역에 확진자가 좀 집중돼 있다 이런 소식은 들었는데 그쪽 지역을 봉쇄했다고 뉴스를 봤어요. 이게 어느 정도 범위를 봉쇄를 한 겁니까? 네, 지금 상황이 이제 네.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또 확산 초기인 지난달 22일에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북부의 롬바르디아와 베네토 지방의 11개 도시를 네. 레드존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도 이탈리아 내 확진자의 90%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레드존으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으로 들고 나오는 이동이 전면 통제되는 거죠. 네. 그러다 지난 7일에는 이제 이 레드존을 밀라노와 베네치아를 포함한 북부와 중부의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이탈리아의 주세페 콘테 총리가 10일부로 그러니까 오늘자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동 제한령을 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요? 아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15개 지역에서 그러니까 네. 7일에 확대한 15개 지역에서 10일부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동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즉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러 달라고 강조를 한 거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6천만 명 되는 국민이 업무상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거주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조치는 네네.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 이 조치는 이제 내달 3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고요. 네. 만약에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 3개월의 징역
또는 206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8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김자영 특파원께서 이탈리아에 뭐 취재가 있다. 그래도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이 이탈리아에 들어가는 사유를 네. 이쪽에 맞게 이제 증명을 해야 네. 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봉쇄 조치를 하면서 교도소 면회도 금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일에 이탈리아 북부 모데나와 그 외 3개 교도소에서 가족 네. 방문 금지 조치를 놓고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제 현지 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도소 내 가족 면회를 금지하고 일일 외출자 수를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자 수감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교도관에게 대항했는데요. 이제 면회권 등의 요구 목록을 작성을 해서 교도소 간부랑 협상을 시도했고 또 수감자 가족 일부는 교도소 밖에 모여서 이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데나 교도소에서는 이 폭동으로 인해서 수감자 총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국에 대한 봉쇄 조치의 배경이 아마 이제 이 모데나에서의 수감자 사망으로 이제 야기된 것이 아닐까 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교도소 면회를 금지했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네요. 이 부분은. 근데 이 봉쇄령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탈리아에 뭐 혼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이제 지난 7일에 네. 총리가 이 부분을 이제 발표하기 전에 뭐 이 부분이 언론에 의해서 뭐 누설됐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그와 동시에 레드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봉쇄령을 피해서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기차역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또 기차역에서 굉장히 막대한 혼잡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특파원이 있는 그 프랑스 얘기 좀 여쭤보죠. 지금 파리에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파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죠? 예, 지금 현재 프랑스의 확진자는 1,412명인데요. 프랑스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동부의 뮬루즈라는 지역의 대형 교회에서 이제 수천 명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확진자가 속출을 했고 또 이 신도들이 복귀한 지역에서도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28일에 국가 전염병 경보 수준을 2단계로 올렸고요. 네. 현재는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올리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크 사려고 막 줄을 서고 오부제를 하고 뭐 이런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랑 이제 기존에도 좀 인식이 다른데요. 네. 사실 프랑스에서는 뭐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이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프랑스에서 마스크를 쓰면 뭐 거리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중증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테러라던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제 터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요. 네. 뭐 이전에도 이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을 거의 보기 힘들었고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된 이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에 의해서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전체적으로 마스크의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해지면서 정부에서 네. 의료진과 그다음에 코로나19 확진자 그리고 처방전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즉 이제 처방전이 없는 일반 시민들은 마스크를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린 상태여서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한국처럼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는 그런 광경은 프랑스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유럽 전역으로 사실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탈리아, 프랑스를 넘어서서요. 근데 이제 네네.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하나의 유럽을 지금까지 외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나요? 네, 역시 또 문제는 이제 바로 마스크와 장갑인데요. 장갑이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또 마스크보다는 네.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을 수시로 이제 씻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서 네. 프랑스에서는 뭐 마스크보다는 주로 이제 뭐 손소독제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위생 장갑을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유럽 네. 전역이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마스크와 장갑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난 4일부터 독일과 프랑스, 체코에서는 차례로 이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 등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위생용품의 수출 제한령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국에서도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유럽연합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일제히 비판에 나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국가,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체코는 결정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결속력에 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이탈리아 정부는 이달 초부터 유럽연합에 마스크를 비롯한 의료 물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한 언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탈리아의 지원 의사를 밝힌 국가는 27개 회원국 중에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이끄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도 이제 지원 의사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좀 걱정은 코로나19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시작이 됐고 아시아에서 먼저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아시아에서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동아시아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어떤 혐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이제 한동안 유럽 각지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뭐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이나 네. 폭행이 잇따랐었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는 가짜 경찰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아시아계 유학생들에게 접근해서 벌금을 갈취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사기 사건이 또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프랑스에서는 불법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는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를 악용한 거죠. 그래서 현지 경찰이 마스크를 쓴 학생들에게 15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했다는 이제 그런 사례가 예. 중국 유학생들의 SNS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프랑스 중국 대사관에서 프랑스 경찰과 법조계에 확인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를 썼다고 해서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을 사칭한 사기꾼들의 소행이라고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KBS 김자영 PD 특파원이었고요. 바로 미국으로 연결을 해보죠. 미국도 확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미국은 특히 걱정이 의료 체계가 미국이라는 어떤 그 위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 계십니다.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DC에 계신 거죠? 그 수도에? 예, 제가 지금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미국은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감염 확산 상황을. 예, 지금 아침과 저녁이 다른데요. 예.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미국 내 확진자가 650명이 넘었습니다. 650명. 사망자는 26명이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주도 36개 주에 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는데 네.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0개 주에 한 20명 이상의 확진자였는데 지금은 뭐 30개 주 이상 600명이 넘었으니까 네. 매우 빠른 속도로 좀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일 확진자가 많은 데가 어느 쪽입니까? 그 워싱턴 주, 그러니까 그 수도 워싱턴과 다른 북서부 지역 그 워싱턴 예. 주라고 하던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가 지금 확진자가 170명이 넘었고요. 네. 캘리포니아주가 130명이 넘었고 예. 지금 뉴욕에서도 좀 140명이 넘어서서 예. 이 3개 주가 지금 현재 모두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그 수도 워싱턴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온 거죠? 예,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2명 나온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됐고요. 네. 또 이미 인접해 있는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여기엔 이제 한인교포들이 합쳐서 한 2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 크루즈선이 일본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앞바다에 지금 있는 그랜드 프린세스호요? 여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첫 사망자가 이제 지난달에 이 크루즈호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당시 동승한 승객 중에서 또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크루즈배가 이제 또 여행을 하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왔는데 여기에 승객과 승무원 한 3,500명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약간 이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을 검사해 봤더니 네. 확진 환자가 20명 넘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아, 여기에는 또 한인교포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요. 지금 여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지금 4개 연방 군사시설 옮겨져서 좀 더 정확한 검사를 받고 네. 14일간의 격리 조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지금 우려 불안감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이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대처를 좀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상황입니까? 예, 일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한 83억 달러 10조 원의 긴급 예산안에 서명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워낙 그 진단 키트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네. 지금 보도에 나오기를 그 코로나가 처음 확산했을 당시에 공급했던 그 진단 키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를 가려내는 그 과정이 좀 느리고 또 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다 이런 비난이 좀 많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미국이 방역이나 예방 조치가 워낙 그 체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네. 워낙 미국의 땅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잘 관리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제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계속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국처럼 그렇게 확진자 관리라든가 몇 명을 검사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업데이트가 좀 매우 느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혼란이 좀 더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폭증을 하다가 한풀 꺾인 분위기이긴 한데 미국에서도 이제 한국의 어떤 방역 시스템, 검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그런 소식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현지에서 보시기에는? 예, 그럼요. 예, 맞습니다. 사실 워낙 이렇게 하루처럼 하루에 정말 많은 사람의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좀 부러워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봤는데 한 예를 들면 이제 워싱턴주의 이제 한 워싱턴 대학 한 그 보건소에서 네. 이제 그 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이제 확진자를 가려내는데 하루에 1,000명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5,000명 선까지 늘리겠다 이런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 네. 이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엄청나게 이제 진단을 많이 하고 확진자도 가려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공감대, 이런 보도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미국은. 네네. 이게 정치권에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시끄럽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코로나19를 잘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반면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건 의료 체계를 좀 다시 한번 되잡아보자 이제 이런 좀 공세를 좀 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면서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을 크게 삭감도 했고 또 모든 사람이 의료보험을 가면 오바마케어도 이제 폐지하고 이런 정책을 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좀 공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건 의료 체계라든가 의료보험 등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좀 공약도 좀 많이 내놓고 있고 대선에 또 중요한 한 화두가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 대구 지역의 여행은 금지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여행 4단계 경보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능은 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한국에 나가는 건 가능하거든요. 대신에 워싱턴과 한국을 오가는 한국 여객기가 네. 크게 줄었어요. 아하. 오늘부터 주 7에서 3회로 줄었고요. 네. 또 미국에 입국할 때 의료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까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워싱턴에 입국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네. 특별한 추가 검사나 제재 없이 잘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앞으로 미국과 한국 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몸 건강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예,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건강하시라는 말이 이제 요새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 잠시 후 8시 2부로 돌아옵니다.